철학은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어렵다고 느낍니다. 말장난처럼 들리는 문장들, 한번 읽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호함 때문이죠. 하지만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철학이 본래 정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할 수 없다면 외워서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철학들은 도대체 누구의 철학입니까? 타인의 철학은 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생각은 그 철학자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습득한다 해도 그건 결코 나의 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철학자들은 자신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철학은 깊은 사유 끝에 만들어진 그들의 세계관 속 구조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철학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요. 철학을 배우는 순간 그것은 나의 철학이 아니게 됩니다. 진짜 철학은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벌어지는 토론과 시골 양로원에서 벌어지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둘 중 어느 쪽이 더 철학적일까요? 철학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스스로 사유하려는 태도, 그것이 곧 철학의 시작이죠. 술 취한 아버지의 개똥 철학이 니체의 사유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단지 다른 종류의 철학일 뿐입니다. 철학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의 철학과 비교할 수 없고 더 위대하다는 말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유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유가 위대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인류가 공통으로 느끼는 질문, 삶, 고통, 죽음, 진리에 대한 보편적인 사유의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단순히 진리를 찾는 행위가 아니라 진리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자체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고 어떤 사람은 진리 따위는 관심도 없이 오늘 하루를 살죠.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철학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사유할 기회를 잃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었던 결론조차 이미 누군가의 문장 속에서 배워버림으로써 사유의 여정이 단축되어 버리는 것이죠. 철학은 원래 길을 잃은 사람이 스스로 지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미 그려진 지도를 들고 다니며 그걸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사유는 유한합니다. 인류 전체를 통틀어 완전히 새로운 사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하지만 그건 집단적 차원에서의 한계일 뿐입니다. 개인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사유가 가능합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가 이미 누군가의 철학과 같을지라도 그건 여전히 나만의 철학적 발견입니다. 아, 나도 같은 곳에 도달했구나. 자신만의 사유 속에서 위대한 철학자와 같은 결론에 이르면 상상도 하지 못할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철학이 주는 가장 인간적인 기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산파에 비유했습니다. 철학자는 사유의 주체가 아니라 출산을 돕는 조력자라는 뜻이죠. 진짜 철학은 철학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낳는 것입니다.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란 성인을 입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함께 성장하는 일이지 완성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타인의 언어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철학의 본질은 불확실함과 혼돈,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배운다는 행위는 그 불편함을 피하는 길이 됩니다. 철학은 타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헤매는 일입니다. 철학은 누군가의 문장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나만의 문장을 써내려가는 일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문장을 인용하며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언어로 철학을 쓰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자신의 철학은 오직 자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철학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철학이니까요. 감사합니다.